안녕하세요. 저는 시립대 통계학과 이용희 교수입니다. 이 강의는 데이터 사이언스를 위한 기초 선형대수입니다. 첫 번째 내용은 벡터와 행렬의 기초입니다. 이 강의는 기초적인 정의, 행렬과 벡터의 곱, 2차 형식의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이 강의의 목적은 대학원에서 데이터 사이언스 또는 통계학을 전공하는 학생들이 회귀 모형을 포함한 선형 예측 모형에 관한 기초 이론을 수강하기 위해서 필요한 벡터와 행렬의 기초적인 이론과 응용에 대해서 설명드리는 강의입니다. 이 강의를 공부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먼저 공부하셔야 합니다. 첫 번째로 함수의 미적분학에 대한 기초, 두 번째로 벡터와 행렬의 정의, 사칙 연산, 전치, 내적, 거리 등 기초적인 내용을 알고 있으셔야 합니다. 또한 기초 통계학에서의 회귀 분석의 이론에 대해서도 알고 있어야 합니다. 더 나아가서 기초적인 분포 이론과 다별량 정규 분포에 대한 정의로 알고 있으셔야 합니다. 먼저 벡터와 행렬의 정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P차원 벡터는 P개의 원소를 하나의 열에 배치한 형태를 가진 객체입니다. n 곱하기 P 행렬은 다음과 같이 n개의 행과 P개의 열로 이루어진 객체입니다. 다음에 행렬의 전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행렬의 전치는 다음과 같이 A 트랜스포즈라고 쓰고 AT라고 표시합니다. 예를 들어 행렬 A가 다음과 같다면 행렬 A의 전치는 다음과 같습니다. 즉 전치는 행과 열을 바꾼 형태입니다. 단위 벡터는 n차원 벡터로서 i번째 원소만 1이고 나머지는 0인 벡터를 말합니다. 다음으로 항등 행렬은 n차원의 정방 행렬로서 단위 벡터를 모아놓은 것입니다. 즉 항등 행렬은 대각 원소가 1이고 나머지 모든 원소가 0인 행렬을 말합니다. 항등 행렬은 임의의 행렬과 곱해서 다시 같은 행렬이 나타납니다. 다음으로 1벡터는 모든 원소가 1인 벡터를 말합니다. 이러한 1인 벡터를 확장해서 모든 원소가 1인 행렬을 1행렬이라고 말하며 1행렬은 1벡터의 외적의 곱수로 나타납니다. 다음으로 행렬의 대각합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행렬 A가 n 곱하기 n 정방 행렬일 때 행렬의 대각 원소를 모두 합한 것을 행렬의 대각합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보통 트레이스라고 부르며 TRA라고 표시합니다. 행렬의 곱셈은 일반적으로 교환 법칙이 성립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대각합은 교환 법칙이 성립합니다. 이 내용은 매우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다음으로 결합 법칙은 행렬의 곱과 대각합에 모두 성립합니다. 즉 행렬의 대각합과 행렬의 곱을 계산할 때 결합 법칙은 언제나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두 행렬의 덧셈에 대한 대각합은 각 행렬의 대각합을 더한 것과 같습니다. 이제 행렬과 벡터의 곱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가지 표현이 있는데 먼저 벡터의 내적으로 표현하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행렬 A와 벡터 B를 곱할 때 그 결과는 A 행렬의 행과 B 행렬의 내적으로 나타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계산은 우리가 행렬을 실제로 계산할 때 자주 사용하는 표현법입니다.
두 번째로 행렬과 벡터의 곱을 다르게 나타낼 수 있습니다. 행렬 A와 벡터 B의 곱을 행렬 A의 열들의 선형 조합으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행렬 A의 열들을 C라고 표시하고 각 열들의 개수를 BI, 즉 B의 원소로 표시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표현법은 매우 유용하며 여러분들이 회귀분석을 공부할 때 많이 응용됩니다. 이제 두 행렬의 곱을 표현하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제로 간단한 두 개의 행렬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A와 B 행렬 모두 2차원 정방 행렬로 나타났습니다. 두 행렬의 곱셈은 앞에서 배운 대로 벡터의 내적에 의해서 다음과 같이 표현할 수 있습니다. 즉, A의 행과 B의 열의 내적이 각각 A와 B의 곱셈의 원소로 표시됩니다. 두 행렬의 곱을 다른 방법으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제 두 행렬의 곱을 A의 열과 B의 행의 곱, 즉 외적으로 다음과 같이 전개해서 나타낼 수 있습니다. 두 행렬의 곱셈을 앞의 행렬의 열과 뒤 행렬의 행의 외적들의 합수로 나타낼 때 이러한 표현은 매우 유용합니다. 회귀분석에서 하나의 관측치를 제외하는 경우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2차 형식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선형회귀 모형에서 많은 다양한 제곱합들이 나타납니다. 예를 들어서 반응 변수들의 총 변동을 나타내는 총제곱합은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습니다. 즉, 각 관측치에서 평균을 빼고 제곱을 한 다음 다 더하는 것을 저희가 제곱합이라고 부릅니다. 2차 형식은 이러한 제곱합을 벡터와 행렬로 나타낼 수 있는 표현식입니다. 아래 그림에서 n차원 벡터 y와 대칭 행렬 a에 대해서 2차 형식은 다음과 같은 표현으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2차 형식에 반드시 행렬 a가 대칭이 될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임의의 행렬에 대해서 같은 값을 가지는 대칭 행렬이 존재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2차 형식에서 행렬은 대칭 행렬로 정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음에 예를 보시면 행렬 A가 1, 1, 5, 3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두 번째 행렬 A가 1, 2, 2, 5로 되어 있는 경우도 같은 2차 형식을 표현합니다. 따라서 2차 형식에 쓰이는 행렬 A는 언제나 대칭 행렬로 놓을 수 있습니다. 총제곱합은 다음과 같이 2차 형식으로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SST는 Y의 트랜스포즈를 앞에 두고 뒤에 두고 또 A라는 행렬이 다음과 같이 표현됩니다. 위의 총제곱합에 대한 2차 형식은 다음과 같은 관계를 이용하여 유도할 수 있습니다. 반응 변수들의 평균은 1벡터를 사용하여 다음과 같이 만들 수 있습니다. 이제 반응값에서 평균을 뺀 벡터는 다음과 같은 공식을 이용하여 유도할 수 있습니다. 관측 벡터 y에서 평균 벡터를 뺄 때 다음과 같이 표현할 수 있습니다. 평균 벡터를 1벡터와 관측 벡터의 내적으로 표시하고 결합법칙을 사용하면 다음과 같이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제 멱등 행렬의 정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칭인 n차원 정방행렬 A가 다음과 같은 성질을 가지면 우리는 멱등 행렬이라고 부릅니다. 멱등 행렬은 두 개의 행렬을 곱해도 자신의 행렬이 나오는 성질을 가진 행렬을 말합니다. 다음과 같은
식은 i 빼기 j 나누기 n이 몇 등 행렬을 보여주는 식입니다. 이 식을 유도할 때 j라는 것을 1벡터의 외적으로 표시할 수 있고, 결합법칙을 사용하면 다음과 같이 i 빼기 j 나누기 n 행렬이 몇 등 행렬임을 보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총제곱합은 다음과 같이 두 개의 벡터의 내적으로 이루어지는데, 이 경우 이 벡터를 정리하여 두 개의 몇 등 행렬의 곱으로 표시하고 몇 등 행렬의 곱은 자신이 되므로 총제곱합을 다음과 같이 2차 형식으로 표시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으로 강의를 마치겠습니다.